그 페드와치 보기 전에 이제 소비도 좋아요. 고용도 좋아요. 이 두 가지가 해서 이제 골디락스라고 우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하게 보면은 RRP 잔고 감소해가지고 결국 장기채 매수세 부족해질 거야. 그래서 장기금리 올라가면 금리 못 내릴 거야. 장기금리를. 그러면서 결국 나머지 이제 취약한 기업들 망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거야. 그러면서 침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BTFP 정지할 거야. 왜냐하면 BTFP를 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날로 먹는 차익거래성 수익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몰고 있고, 파지티브 보는 분들은 이쪽으로 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붙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표들 보면 미시건대 그 소비자 심리지수 보시면 올라오는 거 보세요. 소비. 계속 실직한다는데 이렇게 소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직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다. 아직은. 예, 이렇게 그냥 보는 거고, 뇌피셜인 거죠. 정확히 뭐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실업보험 정부사투는 완전 트렌드 자체로는 하향이다.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락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거는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급등하게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뭐 고용 진짜 문제다라고 하면서 뭐 금리를 내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여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다 평균치로 봐야 되잖아요. 변동성들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들이 지금 막 부닥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드와치도 보시면은 이게 지지난주고 이게 지난주인데 보시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지지난주에는 이 밑에 쪽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 달에 여기까지 확률이 붙었었어요. 3.25, 3%까지. 그럼 여기서 이게 몇 번을 내려가야 돼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번 주 딱 넘어오면서 없어졌어요. 그쪽은 아예 없어지고 지금 이제 맨 마지막이 3.5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12월이 여기서 이제 1로 올라갔어요. 4.25로 3.75에서 50bp가 기어 올라온 거죠. 나머지는 25bp씩 싹 다 끌어올렸고, 이제 3월에 인하한다고는 이제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죠. 확률상으로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의 왔다 갔다는 그냥 시장 가격, 채권 가격 반영들에 그냥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 금리가 올랐구나.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죠. 23bp가 올랐으니까 2년짜리가. 그러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25p 정도가 올라야 얘가 이제 23bp 정도 오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2024년도 금리 인하 확률이 3월 달에 동결할 확률이 5.5로 그냥 동결할 확률이 19%였는데 19%가 52.9, 이 53%로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그 5번으로 변경했어요. 7번에서 5번으로. 근데 연준은 원래 올해 3번, 내년 4번. 이게 이제 계속 7번인데 여기 시장에서는 아니야, 올해 7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괴리가 어디론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 중간쯤 붙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4번, 5번 정도면 적절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뭐 이것도 뇌피셜이 솔직히 왜 어떻게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렵고, 한 3, 4번 정도 하는 수준으로 경기가 유지가 된다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7번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가는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 침체가 왔으니까 7번이나 내리죠. 이 침체도 안 하는데 왜 7번이나 내리냐는 거죠. 그냥 적절히 뭐 버벌리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다가 한 4번 정도 낮추면서, 4번이면 1%니까 5.5니까 4.5니까 여기쯤이거든요. 그냥 한 이쯤에다가 12월 말 냅두면은 여기서 지금 한 칸만 올라오면 4.5거든요. 그럼 이제 이쯤에다 놓고서 이제 보겠다고 하면 얘는 점점 내려오고 이렇게 칸으로 내려놓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데이터 봐가면서 내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딱 그냥 적절해 보이거든요. 저의 그냥 뇌피셜은. 그래서 계속 저는 6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6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거는 작년에 정상적인 시장에서 시장이 바라봤던 제일 확률이 높은 레인지가 6월 달에 인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막 위아래로 지금 이제 홀딩하면서 변하고 있는 거고, 그냥 스테이블 하면서 뭐 금리 이제부터 이제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보통 6월 달부터 내려가는 걸로 체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이 그냥 적절한 시장 컨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인플레가 완전히 뜨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이제 한 금리가 동결되고 뭐 이러면서 이거 한 뭐 10년짜리 같은 경우도 이제 4.5 뭐 이런 레벨까지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럴 때 사야 되지 않을까? 채권 같은 경우 뭐 TMF나 TLT 같은 것들 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한 4.5면은 여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년짜리 같은 경우 TLT나 TMF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터진다니까. 10년이면 거의 10bp 움직이면은 거의 0.8% 터지는 건데, 예.
그러면은 쉽지 않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한 70bp, 4.15에 4.5 정도 넘어가면 35bp 정도 되는 거니까, 예, 가격상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4~5% 더 움직이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커브 자체도 오히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5.5로 올라왔죠. 지금 지난번에 여기쯤 있었는데 지금 얘가 1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개월짜리 같은 경우까지는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3월 달에 인하 안 하는 모습으로 되다 보니까 얘가 끌어서 올라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가 쇼텀들은 다 따라 올라오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실제로 10년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약간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19bp가 더 축소가 되는 상태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게 더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10년 2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다시 내려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채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채가 자꾸 이제 얘가 올라오고 얘가 원래 내려오기로 했던 건데 얘가 지금 못 내려오는 거죠. 슬슬슬.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단기 쪽 장기 쪽이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 10년짜리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오고 얘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못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가 못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얘가 올라와서 스프레드는 줄어들고는 있는데 여기가 불안한 거잖아요. 이거 위로 올라갔느니 채권 매수세가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레벨로 4.5 레벨이면 한 여기 중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위 정도 4.5에서 5% 근처 레벨로 사이대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예, 얘가 올라오고 얘가 내려오는 거죠. 살살살. 그래서 이제 대충 맞아지는 상태들이 되지 않을까? 좀 길게 보면 2년 10년까지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이게 24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가 이제 80, 100 이럴 때였으니까. 예. 그래서 페드와치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도 타이밍 봐가지고, 요즘은 근데 장기채도 너무 이제 개인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ETF들이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어요. 밑으로 내릴 때도 확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서. 그래서 타이밍을 진짜 잘 보고서 잘 매매를 해야지 좋은 레벨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TMF나 TLT하고 채권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확실히 그 듀레이션, 그러니까 만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서 계속 만기가 줄어드는 채권과는 좀 다르니까 꼭 이자율 움직임에 그냥 베팅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